네, 그러면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역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시그널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건가요? 지난주 후반부터 좀 나아지는 모습으로 지수 움직임 나타났고, 어제도 외국인들이, 좀 그래도 후반에 들어오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시그널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는 2300포인트 전후에서 등락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코스닥 시장으로 봐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바닥을 탈출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 시장이 11,000포인트대에서 확실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시점으로 본다 한다면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가 전일 2,370 정도까지 올라갔고 코스닥 시장 거의 76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11,700 정도까지 올라온 수준을 감안한다 한다면 최소한 단기 바닥은 나왔다. 일단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것 자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악재들이 충분히 과도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최근에 관련 악재들의 흐름 자체, 예상 자체는 악재들이 너무 과다하게 반영됐고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 어떤 전망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슈화됐던 미국의 CPI 지표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 미국의 물가 지표가 좀 나오면서 충격을 받았던 건데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것 자체가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확실하게 꺾였다. 그런 어떤 전망이거든요. 특히 단기는 이제 5.2% 정도, 그다음에 중기라는 자체는 이제 5년 이후인데 5년 이후의 물가 지표 자체가 표를 보시다시피 급격히 꺾였지 않습니까? 3.1에서 2.8이니까 물가가 그래서 이제는 지난주까지는 CPI 지표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 자체가 상당히 이슈화 됐던 건데 이번 주 들어서는 그렇게 물가 지표 자체가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미 물가 지표 급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7월 달에 있을 FOMC 쪽에서 100pp 정도까지 언급이 좀 됐고 현재는 지금 75pp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쪽인데 이게 100pp 정도까지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한 물가지표 급등으로 인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가 시장의 관심사항이었지 않습니까?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연방기금 금리가 지난주에 CPI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올해 연말 기준금리 중립금리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3.5%를 상회하지가 않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 기준금리가 3.5%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거의 일치하고요. 대신 보면 표를 보시게 되면 내년도 2월달, 3월달부터는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현재 미국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으로 한다라면 이제 이번 주 초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급등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1320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가 간밤에 크게 좀 비교적 떨어졌습니다. 지금 106.5 정도까지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달러가 108.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프로테이저가 지금 1.7% 정도 고점에 떨어졌거든요. 오늘 이제 달러가 떨어진 이유 자체는 결국은 최근에 이제 달러의 강세 자체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전망도 반영이 좀 된 거고 여기다가 유럽의 러시아의 가스관 공급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유럽의 유로화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유로화가 전일 가스관 재개 공급 쪽에 러시아 쪽에서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유로화가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고점에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최소한 105 아래까지 내려와야지 달러가 안정을 찾아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높은 수준이지만은 달러가 하락 전환했다. 이 부분 자체가 우리 원달러 환율의 전일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환율이 비교적 크게 좀 떨어지면서 1313원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오늘 간밤에 여기 시장의 환율을 감안하면 오늘 아마 1300원 초반까지 잘하면 장중에 1300 아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 한다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래 외국인 달러가 원화가 상승 국면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은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환율이 급등한 국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좋았던 건데 근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 한다면 그동안 양호했던 외국 수급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충분히 환율이 1,300원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최근 외국인 수급의 긍정의 변화와 함께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6년 만에 방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 간 것 자체는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 통화 수합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될지가 관심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통화 수합은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체결되질 않았습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을 하겠다, 그런 어떤 안을 함께 공유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 달러 인덱스 하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수급이 7월 달 들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뚜렷한 개선입니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 올해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랫방에 보면 파란색이 많지 않습니까? 파란색이 많은데 7월 달 들어서 보니까 누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약 1조 원 정도 순매했습니다. 전일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중에는 300, 400 정도 매도가 전개가 되다가 장 막판에 300억 정도 플러스 매수로 좀 전환이 좀 됐거든요. 삼성전자 매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4일 연속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4일 연속 매수한 경우는 2월 달하고 5월 달에 잠깐 있었고 없었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전개가 좀 될지. 앞서 환율이 좀 안정을 좀 찾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오늘 또 5일 연속 매수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급의 축 자체가 외국인인데, 우리가 좀 기관 수급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기관이 현재 국내 주식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표를 나가고 있는 쪽인데 88%밖에 안 됩니다. 원래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주식형 같은 경우 시장이 좋을 때 편입 비율을 95% 정도까지 늘립니다. 그러니까 5% 정도는 현금이라든가 채권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비중을 거의 지금 88% 정도까지 내려놨다는 거죠. 거의 낮은 수준까지 줄여놨다. 아주 안 좋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이 85% 정도까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을 15% 정도 편입한다든가. 그런데 현재 지금 기관 투자가들의 주식 비중이 거의 바닥권이다. 그래서 충분히 팔 만큼 판 게 아닌가. 외국인 투자가들도 최근에 수급이 좀 좋아진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 차지할 비중이 거의 30% 언저리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팔 만큼 팔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좀 매수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상인데,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많이 완화가 좀 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현재 지금 S&P 500 빅스 공포지수가 이른바 지금 24 정도까지 좀 떨어지는 상태. 아직은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한 19, 18, 9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변동성 지표가 많이 완화가 좀 됐다는 측면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상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코스피가 지금 22동 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20평선 위로 올라선 자체는 21동 평균선을 위로 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반기 바닥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이미 지난주에 22평선을 위에 올라섰거든요. 올라섰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의 나스닥 시장이 오늘 급등을 함에 따라 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저점을 높이 가고 있는 그런 또 국면이거든요. 현재 나스닥 시장의 차트로 본다면 직전 고점인 12,300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충분히 제가 7월달 지수 반등 목표치를 2,520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2,50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시름 좀 놔도 되겠네요. 약간은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좀 반등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2,500선대 부근까지는 또 기술적인 반등 움직임 이번 달 내에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포인트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을 지금까지 개인 투자 아직도 좀 불안하게 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자체가 이번 주도 약간 안정권인데, 확실하게 안정권에 진입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의 반전은 저는 시작이 좀 됐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반전은 시작이 좀 됐다. 반등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나라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펀드멘탈이 안 보입니다. 펀드멘탈이 무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주가가 이제 올라간 국면에서 이제 안정을 찾다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이 정도로 쌌어?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표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평균 PER이 전체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8.8배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작년도에 올해 상장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 그들 종목들이 PER이 100배가 넘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1200배 가까이가 되는 거니까, 이들 종목들이 전체 평균 PER을 많이 잠식하고 있는 쪽인데, 그들 종목들을 빼고 나면
PER이 지금 8배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지수가 저점일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정도로 국내 주식들이 상당히 싸다.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결국 실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경제 지표 부분에 대해보다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반등입니다. 제가 2,420, 30 정도까지는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반등이 전개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430 이상에서는 그 이상에서 결국 이제 실적 차별화 장세가 전개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도 함께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략으로 따지면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은 순환매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쪽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순환매 관점, 그 다음에 성장주는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은 계속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외국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주가 낙폭과도 2,430 쪽과 함께 가겠지만은 2,430부터는 수급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중성주목이 유리하고, 여전히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강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급 여건이 괜찮지 않겠는가. 주목할 것 자체는 종목 선택의 기준이 실적 시즌이거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 국내 실적 발표되는데 표가 나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다음 주 정도에 대부분 집중이 됩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이제 현대차와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KB금융, 그 다음에 금요일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집중이 좀 되는데, 근데 실적이 시즌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미국의 넷플릭스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과다하게 우려감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렇던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내 기업들도 비슷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이런 것도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기업들 그래도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면 업종들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게 되게 되면 은행업종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의 은행업종은 20% 감소인데 우리나라 업종들은, 은행들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실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주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에도 긍정적이지만 은행주들은 향후의 모멘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증권주는 실적도 상당히 안 좋고 전망치도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 낙폭과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철강업종은 2분기 때 실적 엄청 좋은데 향후에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순환매 관점에서는 워낙 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가 가장 무난하죠. 현재 2분기 실적도 좋고 하반기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유업종 같은 경우 실적이 제일 좋은데 불투명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또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다 한다 하더라도 3분기, 4분기 안 좋은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 이런 업종들, 그러면 관심 가져야 되는 업종 자체가 결국은 IT, 자동차,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마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기 민감주 쪽에서.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신재생,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의료기기, 이들 쪽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박준영 운용위원께 뷰를 들어보셨는데요. 고비는 넘겼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오늘 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쯤이네요. 5시쯤에 어닝 시즌 실적 차별화를 주도할 종목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공개 방송 펼치니까요. 손쉽게 들어오셔서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운영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